언어는요, 마치 고대의 비밀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타임캡슐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언어 탐정이 되어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 파일 하나를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 미스테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여기 한자 두 개가 있어요. 나뭇잎 옆, 그리고 세상새, 새. 가만히 보면 두 글자 모두 엽이라는 똑같은 부품을 공유하고 있죠. 이건 두 단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일종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발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고대음을 많이 간직했다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어도 엽이랑 새는 전혀 닮지 않았어요.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오래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명한 언어학자 칼그렌이었죠. 말하자면 우리 수사의 첫 번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칼그렌은 정말 예리하게 관찰했어요. 옛날 자료들을 보니까 원래 B처럼 입술로 내던 소리가 어느 순간 D처럼 혀로 내는 소리로 바뀐 것 같은 단어들이 몇 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죠. 아하, 바가 드로 변하는 규칙이 있었구나 하고요. 그렇듯 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왜 하필 입술 소리가 뜬금없이 혓소리로 바뀌었을까요?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 범죄처럼 이 이론은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자, 이렇게 수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훌륭한 탐정 이야기가 그렇듯 결정적인 단서는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 그건 바로 고대 중국어에 있었던 아주 작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꼬리표, RS 전미사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S는요, 단어 끝에 살짝 붙어서 마법 같은 일을 했어요. 주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역할을 했죠. 예를 들면 서다라는 동사에 딱 붙어서 서는 것, 즉 자리라는 명사를 만드는 식으로요. 그리고 나중에 이 S가 붙었던 단어들은 중국어 성조에서 거성이라는 특별한 억양을 갖게 되죠. 바로 이 작은 조각이 우리 사건의 모든 퍼즐을 맞춰줄 핵심 열쇠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전 학자들이 놓쳤던 사실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이 스크 전미사는 그냥 얌전히 뒤에 붙어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 바로 앞에 오는 소리랑 만나서 마치 화학 반응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소리의 상호작용. 바로 이게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어학자 에드윈 플리블랭크가 이 모든 단서를 꿰어 맞춰서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밝혀냅니다.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비밀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죠. 범인은 B가 D로 변하는 기묘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 바로 동화 현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입술로 내는 소리인 빠침 뒤에 혀 끝으로 내는 S가 오니까요. 발음하기 편하게 앞에 빠침이 뒤에 S를 닮아서 같은 혀끝 소리인 트로 스르륵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 빠침 PS가 빠침 TS로 변한 거죠. 이건 언어의 경제성 원리 같은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죠. 자, 이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서다라는 뜻의 동사, 립이 있었어요. 여기에 명사를 만드는 IS가 붙어서 자리라는 뜻의 위가 됐습니다. 그럼 원래 발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립스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립스라고 빨리 발음해 보세요. 립하고 입술을 닫았다가 스 하고 혀를 움직이려니 좀 번거롭죠? 바로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입술 소리 P를 뒤따라오는 혀소리 스랑 비슷한 위치에서 내는 T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립스가 리츠처럼 된 거죠. 훨씬 편하잖아요? 이게 바로 동화 현상의 마법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미스터리로 돌아가 볼까요? 엽과 새. 이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엽은 스타크프 계열 받침을 가진 원래 형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대, 세상이라는 뜻의 새가 파생되면서 명사와 전미사 스타크스가 붙었던 겁니다. 그러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스타크 PS가 스타크티스로 변하는 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엽과 새라는 완전히 다른 소리로 남게 된 겁니다. 자, 사건 해결이죠. 이제 우리 손에는 TPS, 티츠라는 아주 강력한 만능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이 열쇠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미해결 사건 파일들을 한번 열어볼까요? 다음 사건 파일입니다. 울다라는 행위, 그리고 그 결과물인 눈물. 이들 사이에는 또 어떤 소리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 울, 읍과 눈물, 루가 있습니다. 의미는 누가 봐도 아주 가깝죠. 울다와 눈물이니까요. 하지만 발음은 읍과 루, 전혀 달라 보입니다. 과연 이 둘도 사실은 숨겨진 가족이었을까요? 자, 증거를 하나씩 보죠. 첫째, 아주 오래된 책인 여시춘추에 읍이라는 글자를 눈물이라는 뜻으로 쓴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읍의 소리는 설립에서 왔는데 립은 우리가 아는 확실한 까핍 받침 단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셋째, 눈물 루의 소리를 담당하는 릿이라는 글자의 아주 옛날 모양을 찾아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설립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눈물, 레이도 원래는 울다라는 동사 뿌리에 까에스가 붙어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찾아낸 바로 그 법칙, 까피에스 고디, 까티에스 변화를 겪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또 있어요. 모으다는 뜻의 집과 섞이다, 잡다야 하다는 뜻의 잡도 원래는 한 뿌리였는데 잡에만 까에스가 붙으면서 소리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죠. 정말 많은 단어들이 이 규칙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발견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단순히 단어 몇 개의 수수께끼를 푼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 하나를 가지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수많은 단어들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찾아 거대한 언어의 족보를 다시 그리는 것과 같은 작업이죠. 결국 아주 작은 전미사 하나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단어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는 또 어떤 단어들이 이런 소리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을까요? 어쩌면 언어 속에 숨은 진짜 미스터리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